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미디어 특별기획 G10인 서울 2010 시간입니다. 지난달 11일 첫 방송한 저희 프로그램이 벌써 22회째를 맞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G10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해왔지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서울 G10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10인 서울 2010은 조선일보 지면 G10 크로스미디어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대통령 직속기구로 가동된 G1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서울 G10을 일주일 앞두고 전체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선언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오는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막이 오릅니다. 박물관 내 으뜸원에 도착한 각국 정상들은 이명박 대통령 대회에 영접을 받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후 정상들은 웅장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박물관 내 역사의 길로 이동해 1시간여 동안 환영 리셉션을 가진 후 전시관에서 오후 7시부터 공식 환영 만찬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선정한 우리 역사 유물 중에 대표적인 유물들을 이 리셉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전시를 해서 리셉션을 할 생각입니다. 같은 시각 정상 배우자들은 박물관 인근 삼성 리움미술관으로 이동해 배우자 만찬을 갖게 됩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일, 각국 정상들은 오전 8시부터 의전서열을 받으며 코엑스에 도착한 후 IT 기술을 이용해 한국적 미를 주제로 꾸며진 본 회의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 회의장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차기 G20 개최국인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왼편에는 지난해의 의장국인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수상이 자리하게 됩니다. 정상회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정상회의 합의문은 오후 4시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하게 됩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각국 정상 배우자들은 창덕궁 후원과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야외 행사를 갖습니다. 원형 보존이 가장 뛰어나 유네스코에 등재된 창덕궁 후원에서는 정상 배우자들을 위한 한복 패션쇼 등 각종 문화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12일 저녁 마련되는 마지막 공식 행사인 특별 만찬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펼쳐집니다. 만찬에는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비즈니스 서밋 참석차 방한한 국내외 CEO 등 약 200여 명이 참가해 이번 서울회의의 성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특별 만찬과 오찬 등에는 롯데, 신라, 워커힐, 조선 등 국내 최고급 호텔 연회팀이 총동원됩니다. 정상 만찬과 오찬은 수프를 곁들인 전체와 메인, 디저트 등 양식 3코스가 기본 구성으로 마련되며 메인 요리는 육류와 생선, 채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주요리에는 상주 곶감을 먹여 키운 상주 한우와 넓고 비늘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서해산 넙치 등 국내산 특산물이 사용됩니다. 한편 각국 정상과 대표단들은 오는 9일부터 인천공항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해 간단한 의전 행사만을 마친 후 최고 단계의 국빈경을 받으며 숙소로 향하게 됩니다. 정상들이 묵게 되는 숙소에는 신라, 그랜드 하얏트, 조선, 롯데호텔 등 서울 시내 12개 호텔이 선정됐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열리게 되는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는 각국 대표단과 기자단 약 1만여 명이 방한할 예정으로 4만여 명의 경찰과 8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행사 진행을 돕게 됩니다. 세계 스타급 CEO 120여 명이 참가해 기업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서울 비즈니스 서밋은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 투자와 금융, 녹색 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대 의제가 다뤄집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불리며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녹색 성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녹색 성장. 중장기 투자와 기술 혁신이 핵심 요인이란 점에서 대표적 글로벌 민간 공조 분야로 비즈니스 서밋 의제 4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녹색 성장 분과에는 철강왕으로 불리는 락시미 미탈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의 유명 CEO들과 함께 삼성과 SK, 현대중공업, 포스코, GS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CEO들은 이번 녹색 성장 분과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확대,
녹색 일자리 창출 등 3가지 소주제에 대해 토론을 한 후 도출된 합의를 G20 정상회의에 전달하게 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인 중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분야 회의 주재자로 선정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 성장, 이 정책 또 이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린카 배터리 또는 태양광, 바이오퓨얼, 또 그린콜 뭐 이러한 대형 신재생 에너지 그 과제를 현재 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SK 측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가별 준비 상태와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글로벌 기업들과 보조를 맞추며 조정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 고갈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위기를 기회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녹색 성장이 미래의 성장 동력인 만큼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정부 제안 보고서를 작성해 자사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계획이나 제품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 등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녹색 일자리란 주제 아래 자사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사업 비전을 알리며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저희 현대중공업은 이번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준비 과정을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적 제안을 G20 리더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2,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GS와 포스코는 녹색 성장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 대안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은 녹색 성장이 대한민국 산업계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블루오션인 만큼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회의를 실질적 비즈니스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도 녹색 성장 5개년 계획 등을 세우며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번 녹색 성장 분과에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서밋에는 국내 그룹 총수와 전문 경영인들도 참석하는데요. 세계 경제 흐름을 가늠하는 중대한 자리인 만큼 회의 준비에도 여느 때와 달리 철저하게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업계의 전문 지식은 물론 국제적인 경험까지 풍부한 국내 대표 기업의 총수와 CEO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과 관련한 보고서 작업에 이미 4개월 전부터 참여해왔지만 행사를 코앞에 둔 지금 막바지 준비에 오히려 더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7월 KB금융지주의 사령탑에 오르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로의 진입을 천명한 어윤대 회장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등 세계 10대 금융기관 가운데 7곳의 CEO가 모이는 금융분과에 참여합니다. 금융시장의 포화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우리가 상대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금융시장으로서의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 대표 중 유일한 회의 주재자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녹색 성장 분과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천연자원 개발 의제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CEO들과 의견을 조율,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화학공학 박사 출신인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녹색 성장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나 수소연료 전지차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클린 디젤 차량 등의 지원 계획을 역설할 예정이고, 두산의 박영현 회장은 의사 출신답게 이 개도국의 의료 환경 문제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석채 KT 회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 청년 실업 등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내용으로 사회적 책임 분과에서 발언할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 중입니다.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해 기업들의 공식 의견이 처음으로 취합되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회의에 참석하는 국내 15개 기업 대표들은 전 세계 정재계의 VIP들 사이에서 손색 없는 토론을 펼치기 위해 최종 점검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는 만여 명의 외교사절과 외국 언론들이 찾게 되는데요.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상회의 준비 외에도 민간 차원에서는 글로벌 에티켓을 알리는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110만 6천여 명. 이는 20년 전과 비교해 17배나 늘어난 수치로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 0.26%와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무려 40배에 이릅니다. 여기다 한 해 60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느끼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They're pushy. Yeah. Oh. People are very pushy. Oh, really? In Korea. Some people. In the States, we say, excuse me, and wait. Here, people don't. Either when speaking to someone, you normally keep a distance. Here, I see people when they speak to you, they get a lot closer. And if you're not used to it, it can be a little different. 이 같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선진 시민 의식을 알리고자 올해 초 발족한 G20 글로벌 에티켓 운동연합은 정기적으로 거리에서 글로벌 에티켓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캠페인 내용은 공공장소에서 금연하기, 뒷사람을 위해 문 잡아주기 등 주로 선진 시민 의식 알리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한국이야말로 배려가 있고 또 한국이야말로 격려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다시 찾고 싶은 한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글로벌 에티켓 캠페인에는 전국 40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참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 기업들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 대표는 선진 시민 의식을 직접 실천하는 것만큼이나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한테 한 손으로 준다든지 또 상사가 왔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편 G20 준비 측도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글로벌 에티켓 8가지를 소개하는 등 선진 시민의식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지원 방안으로 100대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죠. 세계 최빈국에서 G20으로 올라선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가난한 국가들을 위한 액션 플랜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경주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 얘기대로 이번 서울 행사가 G20 정상회의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성공된 회의가 되길 국민 모두가 기원해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